문재인 대통령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하고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공원과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에 나서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외 지지와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도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발언하고 불교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과 유학생들은 한국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임시 이사가 파견된 이후 첫 법인 이사회가 열려 올해 예산안 등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무료 급식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이들에게 자비의 온정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직자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하루 전 수보회의에서 임기 말 국정 핵심 과제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언급한 데 이어 다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LH 사태를 매듭짓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공직자 개인의 공직 윤리 일탈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H 사태 2주 만에 결연한 성찰과 반성의 메시지로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에 나서 공원과 유원시설, 백화점과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담소 방지 등 방역관리 수칙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늘부터 31일까지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내외 지지와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도 미얀마 사태 평화적 해결을 발언하고 불교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과 유학생들은 한국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교계와 협력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조계종이 어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의 성명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부에 의한 미얀마 국민의 피해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과 분노에 깊은 위로와 연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어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현재까지 1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군부를 향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불교도들이 기도에 동참하는 등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총칼 앞에 무릎 꿇고 호소했던 미얀마 스님의 작지만 큰 울림이 전 세계에 널리 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도 참석해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미얀마 무력 진압을 규탄하는 오체투지 행렬 등 불교계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양곤 등 일부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한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이런 아픔을 함께 공감을 해주시고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를 해주시고 많이 지지를 해주십시오. 정부는 앞서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미얀마 사태 종식을 위한 생명평화 연등을 대웅전 앞에 공양하고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 차원에서의 모금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번하고 우리 미래를 뺏긴 것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인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층 거세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지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주지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재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화엄사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덕문 스님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19일 열리는 화엄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도 비구 스님 167명, 비구니 스님 22명 등 모두 18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한 뒤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선본사 재상관리인, 불교중앙박물관장, 동아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화엄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오판으로 규정하고 서남사의 정상화를 위한 재가 호법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에서 서남사의 경우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사법당국이 갈짓자 행보로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해방 이후 외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사 정화결사단 산하 제가호법단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임시 이사가 파견된 이후 첫 법인 이사회가 열려 올해 예산안 등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내린 이사 스님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중대 변수가 남아있어 나눔의 집 사태는 여전히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추경을 결산 심의하고 올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경기도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이사 8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이사회였습니다. 3시간을 훌쩍 넘긴 회의 결과 나눔의 집 회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할 수 없어 예산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법인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시이사회 체제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회계가 엉망이라서 네. 그걸 감사 확인할 수 없어 감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임시 이사들이 정식 이사들이 없는 가운데 3명 스님들 참석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임시 이사들이 그걸 다 다룰 수 있을 것인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스님 이사 3명은 정식 이사진 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임시 이사 체제로는 나눔의 집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그동안 쌓인 갈등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시이사 체제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네. 정기 이사진이 꾸려서 나눔의 집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법인 최고 스님들이 이사진이 8명이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는 30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지적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나눔의 집을 분리 운영하도록 조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집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등 개혁과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장기적으로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대선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여권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 대해선 한국 대선은 역동적이라며 비전과 정책을 보고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문을 닫은 무료 급식소들이 잇따르면서 취약계층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조계종이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자비나눔의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상주차장. 이른 오후부터 저녁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는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맛있게 드세요. 조계종 중앙종모기관 대중스님들이 선뜻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적은 성이지만 드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사단법인 다나와 함께 마련한 자비 공양. 조리가 비교적 간단한 짜장밥과 국 300인분, 마스크를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여기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 그리고 쪽방촌 사람들에게 저녁 한 끼를 나눌 것입니다. 무료 급식소는 면역력이 비교적 약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한 끼가 절실한 이들을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무료 도시락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좀 즐겁고 고마운 따름입니다. 배식 봉사에 앞서 강화 적석사주지 재민 스님이 쌀 2톤을 아름다운 동행에 후원하는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급식 지원에 도우미 손길이 더욱 간절해진 요즘, 조계종에 찾아가는 푸드트럭, 이른바 짜장밥집은 감염병 걱정으로 잔뜩 움츠러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자비의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화엄사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난 가운데 봄을 알리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사진전이 마련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어제부터 제1회 홍매화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열고 27일까지 행사를 이어갑니다. 참가자들은 4명씩 조를 편성해 제한된 시간 30분 안에 촬영한 사진을 화엄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당선작은 심사를 통해 다음 달 1일 화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촬영 주제는 매화와 가족, 코로나 예방과 퇴치, 생명, 화합이며 콘테스트 정식 개회식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 옆 홍매화 나무 아래에서 열립니다. 경남 남해 자비방생도량 새심사가 약사열의 부처님 조성불사를 회향하고 불자들의 마음 치유에 나섰습니다. 4년여간에 걸친 불사를 마무리한 현장,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심사 경내에서 주지 도각 스님의 집전으로 불상의 위신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이 보잉됩니다. 바람무와 간음무로 한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새심사 약사열의 부처님은 높이 8.5m, 둘레 4.3m, 전북익산의 하강암으로 조성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불사양의 십시일반으로 보시를 아끼지 않았던 신도들이 모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많이 이렇게 참석을 저희가 의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에서 이렇게 약사 대보를 점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새심사 약사열의 부처님은 자비로운 상호에 약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방생도량으로서의 생명 존중, 자비 실천의 원력에 약사열의 부처님의 마음치유 발언을 더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겁니까? 그죠?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무겁고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제 생애 약사열의 대부를 모시는 게 정말 꿈이었습니다. 이번 불사를 계기로 새심사 신도들은 약사경 독송과 약사열의 기도 정진을 이어갑니다. 개인의 치유를 넘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치유를 함께 발언합니다. 저희 새심사의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특이하게 약병을 가슴에 안고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영롱하시고 대범하게 우리 곁에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오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시어 영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해안을 바라보는 방생도량 새심사가 마음치유 도량으로 어떤 공덕을 쌓아나갈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제주 구암굴사가 10여 년간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구암굴사는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대불련 학생 3명, 한라대학교 기초수급자 학생 2명, 백혈병 소아암협회 3명, 저소득층 학생 2명 등 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구암굴사 주지 해조 스님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함께 이겨내자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과 김상철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장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최대 남성불자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붓다클럽의 신임 총회장으로 양창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붓다클럽 총회장 이 취임식은 전직 총회장과 대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총회장을 역임한 조건형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양창수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양창수 회장은 불자답게 정진하는 붓다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붓다클럽 3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오는 2023년 국립여성사박물관 이전 개관을 앞두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립여성사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국립여성사 전시관은 2002년 개관 이래 19년간 역사 속 여성의 역할을 발굴, 재조명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와 여성 경제활동 관련 전시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한 등교와 수업을 위해 개학과 함께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 1,200여 명을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또 저화소 CCTV를 내년까지 모두 고화소 CCTV로 교체하고 통학 환경이 열악한 공립학교 57곳에는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문화재청 산하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국제무형유산 정보공유 디지털 영문 온라인 서비스인 ICH 링크스를 개설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 연결이란 단어를 합친 ICH 링크스는 올해 설립 10주년인 아태센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협력해 무형유산 데이터와 콘텐츠를 모은 서비스입니다. 조계종이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찾아가는 수행의 나라 미얀마가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